31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선택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1번에는 outdate라고 하는 것은 구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2번에 factual 하면 fact에서 나왔죠. 사실에 기반을 둔다라는 뜻이고, 자 3번에 incomplete는 complete가 완성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 in이 들어감으로써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고, organize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detail이라는 표현이 바로 상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빈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화제나 또는 핵심어가 됩니다. 화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빈칸이 되어 있고, 자, 수로 부분에 해당하는 빈칸은 이렇게 핵심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빈칸 추론 문제의 선택지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31번에 빈칸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단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장이 결국 주제문이 될 수 있겠죠. 빈칸의 위치가 처음에 있다는 것은 이 주제문이 먼저 제시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머지 문장들은 이 주제문을 부연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힌트는 반드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자,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주절보다 종속절이 먼저 나왔을 때는 여기가 화제를 제시하는 바로 이 topicalization이라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인 기록을 검토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 이 인간 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기록이 이 글의 화제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consider,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엄청나게, 자, 여기서는 답이 이제 incomplete라고 해서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결국 3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핵심어에 해당합니다. 즉, 상위적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가 여기에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완성되지 못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을 여기서 설명하는 부연되는 예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인간의 문화에서 가지는 많은 부분들, 이 많은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다.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겠죠. 뭐로서 묘사하느냐 하면 낮은 고고학적인 여기 보고 있는 incibility라고 하는 표현이 자, 낮은 고고학적인 visibility라고 하는 것은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고고학적 가시성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문화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바로 첫 번째 해당하는 바로 이 예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고학자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자, focus on은 집중을 하는 거죠. 바로 tangible이라고 해서 이게 유형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과 물질적인 문화의 어떠한 부분들, 여기에 고고학자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바로 다루어지거나 또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search as는 예를 들 때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가 도구나 또는 식품이나 그리고는 구조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사진도 얼마든지 찍을 수 있고 손으로 다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구성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intangible 하면 이거는 무형에 해당하죠. 형태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데, 문화에 있어서 이 무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구성한다.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되어서 그 다음 뒤에가 단수가 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부분이 B에 해당하는 두 번째 예가 됩니다. 문화에 있어서의
무형을 다시 구성하기란 너무나 어려운데, 자, 이것이 요구하는 건 뭐냐? 바로 더 많은 추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 require와 같이 요구나 명령, 제한을 나타내주는 동사가 있을 때는 여기에 sh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생략이 됐죠. 그래서 더 많은 추론을 해야만 하는데, 바로 이 유형에 대한 것으로부터 추론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고고학자들이, 자,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식별해서, 여기도 물론 to가 빠졌겠죠. 식별해서 그것을 추론화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기술, 그 다음에 식습관, 이러한 것들을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건 대단히 쉽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바로 석기나, 그리고는 푸드니까 음식에 대한 유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유형에 해당하는 것들을 통해서 추론을 해내는 건 대단히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똑같은 종류의 물리적인 이 유물들, 이 유물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왜 사용을 하냐면 추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특히 사회적 시스템,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석기나 또는 어떤 식품에 대한 유물, 이와는 달리 사회적 시스템과 사람들이 생각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됐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회적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바로 무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론을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사용한다. 자, 여기에 using이 바로 주어가 되고, 여기 있는 is가 이렇게 사용한다, 이것이 동사가 되겠죠. 이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가 C에 해당하는 내용이 옵니다. 제일 처음에 A가 바로 이 알아내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알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무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구성하기가 더 어렵고, 또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추론하기 위해서 똑같은 종류의 유물을 사용한다는 것도 훨씬 더 어렵다. 자, 세 가지의 공통 부분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의 내용이 보면 고고학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it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있는 이 재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추론이 있어야 한다. 이 추론은 어디에 연관되어 있냐면 getting from인데, 여기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가 나옵니다. 물리적인 이 유물, 즉 이 trash라고 하는 것은 이 쓸모없는 것, 쓰레기와 같은 건데,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자, 이게 pp가 되겠죠. 쓸모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물리적인 유물에서부터 to가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해석을 하는 거에 연관된 추론입니다. 무엇에 대한 해석이냐면 바로 이 신념에 대한 체계, 믿음에 대한 어떠한 시스템, 여기에 관련된 이 해석을 하는 데에 연관된 그러한 추론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파란색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고고학적으로 식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문화에 대한 무형의 부분들을 재구성하기가 또한 어렵고, 또 사회 시스템과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물들을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더 어렵다. 그리고는 반드시 더 많은 추론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 마지막 D까지 여기가 이제 포함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incomplete, 불완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여기 A, B, C, D에 해당하는 이 네 개의 상위적 개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는 32번에 있는 빈칸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2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2번부터는 이제 선택지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문장으로 빈칸이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선택지의 공통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찾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1번을 보게 되면 이 불편한 어떤 말, 이 말을 무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들의 가까운 동료로부터의 어떤 불편한 말은 무시해버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고통스러운 자아의 인식을 escape, 벗어나는 거죠. distraction이라는 표현은 원래 주의 산만, 즉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 다음 3번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인다. 그 미디어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들이 divide는 이렇게 분산된 attention, 집중, 이 집중을 다시 refocus, 집중하는데 바로 주어진 일에 다시 집중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5번은 스스로를 자신을 반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한 그 반성에 대한 스스로를 참여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 글의 공통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집중이나 산만이나 피드백이나 뭐 이런 어떠한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맞게끔 분명히 본문의 내용에서는 지금 선택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반드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번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역시 첫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주제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드시 선생님이 주제문은 화제와 핵심어를 찾고 본문의 내용을 읽어야 됩니다. 화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어에 해당하는 건데, 자, even은 양보를 나타내주는 부사죠. 심지어 as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용사를 쓰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as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급 비교를 얘기하는 거죠. TV를 보는 거죠. TV를 보는 것만큼 그만큼 보통에 해당하는 행동일지라도 eve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의미상 주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그렇다면 TV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화제를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TV를 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할까? 자, 사실 정답은 이제 2번이 정답인데, 자, 2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벗어나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자신에 대한 고통을 벗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핵심어가 되겠죠. 즉 상위 개념의 어휘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바로 여기 있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거나 또는 비교, 대조 또는 부연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러한 생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피아 마스켈렌코와 스티븐 헤인이라는 이 두 사람은, 자,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참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피드백을 제공을 한 거죠. 그들의 테스트 시험에 대한 수행에 잘못된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동사가 됩니다. 참가자들 각각을 앉혔습니다. 바로 TV 세트에서 앉혀서는 보게끔 했죠. 비디오를 보는데 그 비디오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파트입니다. 바로 그 연구의 다음 파트를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비디오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showing은 바로 분사 구문이 되어서 동시 동작이 됩니다. 자연에 대한 풍경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것도 음악적인 사운드 트랙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바로 이 실험자가 어떻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비디오다라고 소리치고서는, 즉 여기가 이제 또 첫 번째가 되겠죠, 동사로. 그리고는 갔습니다. 아마도 올바른 비디오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떠나면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동사가 되면서 역시 분사 구문이 됩니다. 바로 이 참가자들을 홀로 둔 채로 떠나갔다라는 거죠. 뭐 할 때냐면 그때 바로 이 비디오는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가자들 중에서, 자,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겠죠. 참가자들 중에서 받았습니다. 바로 이 잘못된 피드백을 받았던 이 참가자가, 자, 여기가 주어가 됩니다. watch, 보았습니다. 비디오를 훨씬 더 길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구하고 대조를 했느냐? 바로 여기가 두 번째 주어가 되겠죠. 이 참가자들인데 이 참가자는 생각했을 때 여기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뭐라고 생각했냐? 그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던 참가자. 그 참가자들보다는 잘못된 피드백, 즉 실패했다라고 받았던 이 피드백의 참가자는 더 오랜 시간 비디오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연구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TV를 시청함으로써,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화제가 TV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제가 여기 다시 나옵니다. TV를 보는 것을 통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 이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relieve, 덜어주었다. 바로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이 말은 자아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줬다. 이 내용이 바로 이 relieve하고 연관이 되겠죠. 여기에 연관된 불편함인데, 자, 뭐하고 연관되냐면 고통스러운 실패와 또는 두 번째 불일치에서의 어떠한 연관된 이 불편함에서 덜어줬는데, 그 불일치는 자아와 그리고 자아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 이 사이에서의 불일치에 어떤 불편함을 덜어줬는데,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참가자들은, 자, 여기 리틀이 부정적 의미죠. 거의 바라지 않았다. 바로 산만해지는 겁니다. 즉 시선을 다른 데 돌리는 거죠. 자신에 대한 연관된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 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매개체가 바로 TV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주제문에 들어가는 핵심은 바로 주의를 돌려서 산만하게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떤 인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TV를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3번의 빈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번에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33번에는 이렇게 선택지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이전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outgrowth는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추상적인 추론 능력으로부터 stem, 유래하다라는 뜻이고, 3번은 문화적인 보편성에 대한 기반을 형성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같은 시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혁신적인 생각, 개인들의 혁신적 생각을 증대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글 속에서의 어떤 내용에 약간의 암시를 주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론이나 또는 어떤 사람, 즉 같은 나이의 사람이나
또는 뭐 혁신적인, 그 다음에 뭐 지금 보는 이전의 생각,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가 반드시 본문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이죠. 자, 여기가 결국은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또 마지막 뒤에 문장도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첫 문장이 이 주제에 대한 암시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빈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사건을 시작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도입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이 문장과 이 문장의 흐름이 어떤 관계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오는 빈칸 문장을 먼저 읽어보면 결론에 해당하죠. 따라서 문화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가 어떠한 발전과, 그리고 여기 두 번째죠. 이 development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보와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문화적인 생각이 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가 화제가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떠한 문화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고 또 뭔가가 진보하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역시 핵심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었는데 1번이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생각에 대한 어떠한 발전, 그 발전이 문화적인 생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내용하고 첫 번째 내용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중요하다, 알아차리는 거죠. 바로 상호 간의 발전을 알아차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도 개인들 사이에서. 여기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동과 또 문화적인 어떠한 통합에 대한 상태, 이 상태에서의 어떠한 것들의 상호 어떤 의존성, 이걸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행위들, 그 개인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형성된 행위들과 문화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들. 자, 여기서 이 B가 되겠죠. 문화에 대한 통합된 상태. 이것에 대한 서로 간의 의존성을 인식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면 문화적인 생각의 발전이나 또는 어떤 진보를 하게 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생각이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문화가 통합되어서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상태, 이 상태는 이미 개인적 문화적으로 이미 형성된 행동,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있었던 생각에 대한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치러 갔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빈칸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첫 문장이나 또는 마지막 문장에서 다르게 표현을 해서 암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분명 여기 있던 이 설명을 여기서 하겠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게 뭐냐? 어떠한 형태에서 일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공이 되어진 거죠. 문화의 패턴, 그 패턴에 의해서 제공된 형태 속에서 일한다? 이것이 이미 형성된 이 말과 이 말이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죠? 문화에 대한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어떠한 형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미 형성된 것을 우리는 패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패턴이란 그들이 이미 내재화시켰다. 내재화됐다는 것도 이미 형성됐다는 말하고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아무리 그것이 모순된다 하더라도 분명 그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턴에 의해서 제공되는 형태의 사람들은 일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가 첫 번째 예였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생각은 자, 워크아웃이란 말이 뭔가 생성되거나 또 생각나게 되다, 떠올려진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런 사상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는 첫 번째가 논리적인 암시나 또는 결과죠. 다르게 이미 형성된, 자, 여기 또 놉니다. 이미 다르게 수용된 생각에 의한 결과물. 자,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생각이, 즉 사상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accept라는 단어, 그 다음 provided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중에 previous라는 단어하고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 강조 구문이 사용이 됐는데 강조 구문은 이렇게 없애도 괜찮죠. 이러한 방식으로 자 그럼 이러한 방식이 뭐냐? 바로 앞에 있던 요걸 얘기하겠죠. 이 방식으로 문화에 대한 어떤 혁신과 발견들이 문화의 혁신과 발견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요거겠죠. advance와 development가 바로 여기서 암시하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발견이 되겠지만 반드시 벌시 나오면 앞쪽 내용보다는 뒤쪽 내용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이 역시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미 inherent, 내재되어 있고 integral, 통합이 되어 있다. 그것도 개념화된 시스템, 그 시스템 속에 통합이 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C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전제를 수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그 말은 개념적 체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먼저 형성되고 먼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통합이 되어졌다 이 얘기고 또 그 전제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것은 계속 받아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즉 이런 발견들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보면 새로운 어떠한 소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어떤 결과냐? 자, 결과에 대한 얘기죠. 그것은 특정한 숫자 시스템, 즉 이용된 특정한 이 숫자의 시스템, 여기도 마찬가지 이용됐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겠죠. 그 시스템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새로운 소수에 대한 발견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생각은 발전과 진보를 나타내는 이유가 이미 이전에 있었던 생각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축적된 일들이 많은 그 개인들에 있어서 이런 축적된 일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쌓여져 있는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고 쌓인다는 것은 이전의 생각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걸 우리는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러한 지식 안에서 어떠한 발견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는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이 잘 무르익어 있는 상태다. 자, 여러분들 과일이 익을 때 이미 과일이 열매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것이 익어가는 거죠. 발견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것이 하나가 자그마한 게 발견이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축적이 됐을 때 우리는 익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러한 발견은 일어날 수가 없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바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과정이 거쳐야만이 발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아마도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개인들의 수많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두 명이 계속 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동시에 이러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것은 결국 이전의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빈칸의 내용은 처음에 나왔던 이 문장과 역시 이 내용이 중복되어서 사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previous idea가 핵심인데 이 previous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provided by cultural pattern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밑에 보고 있는 accept idea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inherent와 integral이라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있는 acceptance, 수용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지식에 대한 어떤 축적이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생각들이 자꾸 쌓여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3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34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4번에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또 역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은요, 이 benefit of the treating인데 익숙한 것들을 다룰 때 이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다룰 때 이점을 한번 비중을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고, 2번은 가능성 있는 공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 예측하고 나서 테러죠.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테러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 그 다음 3번은 생존을 위해서 이 반복된 먹이 습득에 대한 실패. 자, 이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해가 없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주변의 지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이 선택지가 각각 공통되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뭐 여기 보는 생존이라든지 뭐 공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익숙한 거라든지 뭐 자극이라든지 뭐 주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아마 본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34번에는 이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을 또 역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은요, 이 benefit of the treating인데 익숙한 것들을 다룰 때 이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주의를 기울여서 그걸 다룰 때 이점을 한번 비중을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고, 2번은 가능성 있는 공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 예측하고 나서 테러죠. 빠져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테러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것. 그 다음 3번은 생존을 위해서 이 반복된 먹이 습득에 대한 실패. 자, 이 실패를 극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해가 없는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것.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주변의 지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이 선택지가 각각 공통되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뭐 여기 보는 생존이라든지 뭐 공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익숙한 거라든지 뭐 자극이라든지 뭐 주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아마 본문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지에 대한 어떤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4번의 본문의 내용도 역시 첫 번째 빈칸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첫 번째 빈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제문에 있는 화제와 핵심어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 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뒤쪽에 나와 있는 이 술부에 해당하는 것들을 핵심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이 화제 자리에 빈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핵심어가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가, 그것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주어에 해당하는 걸 보게 되면 동물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역시 4번이 정답인데, 그것이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냐면 해가 되지 않는 자극, 그 자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뭐냐? 그거는 바로 학습에 관한 기능이다. 보편적인 학습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핵심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빈칸에 해당하는 해가 되지 않는 자극의 존재, 거기에 따른 활동, 이 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피합니다. 어떤 대상을 피하느냐면 그들이 단 한 번도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대상들은 피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은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익숙하지 않는 이 대상은 아마도 위험하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룰 때 주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루는 것, 즉 동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지냐면 바로 생존의 어떤 가치를, 생존가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한 번도 안 만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상, 위험하겠죠. 그래서 도망가게 되면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지만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역시 여기는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계속 지속이 되면 이와 같은 조심스러운 행동, 자, 이 행동이 뭘 하느냐? 방해를 하겠죠. 먹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다른 필요한 어떤 활동들을 방해합니다. 어떤 정도까지 방해를 하느냐? 바로 행동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이 있겠죠. 그 이점이 lost, 상실되어져 버리는 그 정도까지 먹는 행위나 다른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겁이 나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터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전부 단어들이 추상적 개념의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거북이라는 구체적 대상이 나올 때는 이제 예를 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정답의 힌트가 되겠죠. 거북이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ithdraw 하면 물러나는 거죠. 그 껍질 속으로 머리를 쏙 집어넣는데, 그것도 매번 바람이 휙 하고 불 때, 또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라고 해서 whenever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그림자를 두려서 머리를 집어넣고, 바람이 강하게 부를 때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이 거북이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서. 그것도 not 다음에 win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게으른 토끼하고의 경주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동화에서는 게으른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에서 이기죠. 하지만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힌트죠. 안전한 자극에 습관화시켜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것이 빈번히 발생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습관화시켜 나간다. 자, 여기 보면 학습에 대한 기능은 결국 습관이겠죠. 그것도 해가 되지 않는 자극이 존재하더라도 움직이게끔 하려면 습관화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직면하죠. 아주 이상한 물체에 직면하게 된 경험이 없는 그러한 동물, 이 동물은 그냥 얼어붙어 버립니다.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또는 숨으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도망가야 되니까. 하지만 자, 제가 벗이 나오면 앞에 거는 좀 버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뒤쪽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불쾌하지 않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곧 이 말이겠죠. 곧 그것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지금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자극에 대해서 습관화시켜 나가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즉 어떠한 불쾌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두 번째 그 행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자, 이 that은 이 주어를 수식하든 관계대명사입니다. 동격이 되겠네요. 자,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대상이 오히려 유용하다라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떠한 노조, 아무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면 됐죠? 여기가 이제 C가 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검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 주제문에 동물이 자극, 즉 해를 끼치지 않는 자극이 있을 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결국은 학습에 대한 기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빈번히 일어나는 이 안전한 자극은 얼마든지 습관화시켜 나갈 수 있고 또 불쾌하지 않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고 또 즉각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검사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이 말은 활동을 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 B, C 세 가지의 개념을 통합해서 위에 올려놓고 보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주제문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러한 34번 같은 문제는 이 위치가 마지막에 많이 오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을 만들어 놓고 빈칸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34번의 빈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